상담자분이 사설탐정에 의뢰를 맡기면서 나는 무조건 증거 잡아주세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치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사례 들고 왔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밖에 있고 옷차림이나 말투까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제 착각일 거라고 믿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썼어요. 제가 직접 미행할 수도 없고 증거도 제대로 남겨야 하니까요. 탐정한테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공공장소에서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다른 남자랑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그런데요, 아내 쪽에서 이걸 보고 불법 도찰이니 사생활 침해니 하면서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카톡을 몰래 본 것도 아니고 GPS 달지도 않았고 그냥 바람 피우는 거 사진으로만 잡았는데 그 사진을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준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당하고 끝내야 하는 건가요? 양 대표님, 이거 배우자 외도가 의심돼서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증거를 이제 찾은 것 같은데요. 그 증거 법정에서 뭐 쓸까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례는 이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경로로 이거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위법수직 증거라도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위법수직 배제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거를 채택할지 말지는 뭐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이것도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적인 게 개입이 되어 있으면 뭐 형사는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증거 쓸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증거 다 씁니다. 그 상대방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면 이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사설탐정을 의뢰한 그 상담자분이 처벌을 받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담자분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담자분은 사설탐정에 의뢰를 할 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사설탐정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위치정보법 위반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분은 그러한 불법적인 경로로까지 탐정에게 어떤 일을 그런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상담자분까지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담자분이 사설탐정에 의뢰를 맡기면서 나는 무조건 증거 잡아주세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치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네,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긴 한데 보통 이혼소송을 하시다가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가 뭐 사설탐정한테 맡겼는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몰래 열람을 해서 막 형사고소하니 마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열람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해제를 하고 몰래 캡처나 사진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뭐 비밀침해 이런 것들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외도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그 위자료 청구에는 힘든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나레이션에 나온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증거가 명백해서 뭐 호텔로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일단 위자료로 인정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자료를 확보를 못했을 때 이제 부정행위가 인정되냐 위자료가 인정되느냐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이제 성관계도 의미하지만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이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상간남, 상간녀가 주고받은 뭐 카톡이나 문자, 통화 내역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뭐 자기야 사랑해 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현장에서 급습해서 현장에 있는 거를 포착하는 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모텔에 뭐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든지 같이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든지 아니면 뭐 동거를 하는 듯한 뭐 택배가 오는 사진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얻은 증거라 하더라도요, 이혼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탐정이 의뢰를 할 때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추후 상대방이 또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까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상대방이 상관을 했을 경우에 아마 감정적으로 되게 격화진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제 증거를 취득하겠다는 생각이 앞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작정 뭐 핸드폰을 몰래 열람한다든지 아니면 사설 탐정한테 위법행위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의뢰하시기 전에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혼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사례를 봤는데요. 이혼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ON 법률사무소였습니다.